음료수 캔은 왜 원기둥 모양일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면과 안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것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일정한 길이의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정다각형에 대한 넓이를 각각 비교해보면 이처럼 둘레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다각형의 넓이는 마치 오븐 안의 빵 반죽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듯 변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다각형의 넓이가 넓어지게 됩니다. 즉,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원의 모양과 비슷해지므로 그렇다면 일정한 둘레를 가진 도형 중에서 가장 넓은 도형은 원이 되겠지요. 바꾸어 말하면 원은 같은 넓이를 갖는 평면 도형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도형이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로 모두 같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에 대하여 각각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2.6cm이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0cm이며 원의 둘레의 길이는 35.4cm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넓이를 갖는 정다각형에서 변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원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둘레의 길이는 점점 더 작아진다고 했어요. 이때 이 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기둥의 부피는 밑너비 곱하기 높이이므로 같은 높이의 세 부피는 모두 같게 되지요. 세 입체 도형의 부피는 서로 같아지지만 각각의 건널이는 어떨까요? 건널이도 같을까요? 세 입체 도형의 건널비에서 각 도형의 밑넓이는 같기 때문에 기둥의 옆면을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비교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죠.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원 모양인 원기둥일 때 옆면의 넓이가 가장 작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액체를 담을 수 있으면서 높이가 같은 용기들 중에서 원기둥의 건널비가 가장 작으므로 용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도 원기둥이 가장 적게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같은 양에 대한 재료비가 가장 적게 들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원기둥의 형태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일이나 참치 통조림, 따뜻한 물을 오래 보관하는 보온병, 휴대용 가스버너의 가스통,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건전지,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장품 등 액체를 담는 용기 대부분은 원기둥 모양이 됩니다. 똑같은 부피를 갖는 입체 도형 중에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도형은 9가 되지만 9는 안정적으로 세우기가 어렵고 보관하기도 힘들므로 그래서 액체를 담는 용기로는 원기둥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자연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서 액체로 이루어진 물질은 대부분 구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경제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최고이니까요. 같은 양에 대하여 최소한의 건널비를 가진 모양이 구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의 물건을 살펴보면 구의 모양을 한 물건이 있어요. 동그란 주전자나 김치독은 같은 건널비로 많은 양을 채울 수 있고 구 모양의 사탕은 다른 사탕보다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과일을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수박이나 메론, 사과, 포도 등 대부분의 과일이 동그란 모양의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비눗방울의 모양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작은 크기의 비눗방울이라면 그 모양은 동그랗죠. 또한 물방울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구의 형태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물방울을 표현할 때 이처럼 동그란 구의 형태로 그리지 않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쪽은 뾰족하게, 아래쪽은 넓적하게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은 구 모양의 물방울이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변형이 되므로 이와 같은 모양의 떨어지는 물방울로 표현한 것이에요.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위에서 손으로 잡고 있던 물건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 물이 항상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현상 등은 모두 중력의 작용으로 나타나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물방울의 모양도 완전히 동그란 구의 형태를 취해요.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정거장에서 이와 관련된 우주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주사기나 튜브에서 나온 물방울이 동그란 구의 모양으로 우주정거장에서 떠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은 우주정거장에서 물방울로 렌즈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올라가 이런 현상을 이용해 우주망원경에 장착할 렌즈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진은 우주정거장에서 물방울로 탁구를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에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우주인으로 등록된 이소연 씨도 나사의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지구에서 할 수 없었던 우주 실험을 수행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기도 했었죠. 그럼 과일이나 비눗방울, 물방울은 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부피를 둘러싸는 곡면 중에서 둥근 곡면이 넓이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과일의 모양은 과일이 지니는 수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건널기가 넓을수록 공기 중으로 더 많은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과일들은 건널기가 가장 작은 둥근 모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듯 무심코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왜 그럴까?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들이나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모두 제각각 자신에 맞는 자연스럽고 합당하며 나름의 합리적인 존재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입체 도형인 구를 반으로 자르면 두 개의 반쪽의 구, 즉 반구를 얻을 수 있어요. 반구의 모양을 한 도면 건축물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평면 도형의 원처럼 구 위의 모든 점은 구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또한 구는 부피가 일정할 때 가장 작은 건널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구 역시 이와 같은 구의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죠. 반구 모양의 건축물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힘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똑같이 나누어지게 되므로 굳이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건물 자체의 무게를 잘 견디게 됩니다. 또한 다른 양식의 건축물보다 건널비가 작게 되므로 그만큼 재료를 더 적게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게다가 건널비가 작게 되므로 외부에 노출되는 넓이가 작아서 냉난방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면 건축물이 있나요? 추운 툰드라 지역에 사는 흔히 에스키모라 불리는 이누이트인들이 눈으로 만든 블록이나 얼음을 쌓아서 만든 집을 이글루라 하죠. 지름 5m 정도 크기의 이글루는 숙련된 2명의 이누이트인들이 있다면 2시간 정도 만에 만들 수 있고 바깥은 영하 수십 도로 내려가더라도 이글루 안의 온도는 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짐승의 가죽을 깔고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5도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에덴 프로젝트는 식물 전시 겸 교육시설의 역할을 하는 식물 테마파크로 2000년 영국의 웨일스 지역에 개장한 세계 최대의 온실식물원입니다. 축구장 30개를 합친 넓이로 온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수히 많은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명 외벽이에요. 에덴 프로젝트에서는 단순 식물의 구경뿐만 아니라 각종 액티비티 시설이나 마라톤 아이스 스케이트장, 각종 다양한 행사가
1년 내내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명 건축물이 있는데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명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으로 2015년에 개장하였어요. 특히 다른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바람, 비 등의 계절적인 외부 환경에 민감한 경기라 이제는 도명 야구장을 건립함으로써 이러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장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거제 식물원의 정글돔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식물원으로 사계절 다양한 식물과 생태 체험, 식물 문화 체험을 통하여 녹색 식물이 주는 교육 문화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요.